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한국형 전투기는 우리 역대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런 꿈을 만들기 시작했고 목표를 설정해 왔는데 이게 최초로 정책이 된 거는 2001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력이 전쟁 억지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첨단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거치다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착수가 됩니다. 6년 만에 시제품이 나왔어요. 이 시제품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2000회 정도 시험 비행을 하면서 2028년경에는 우리 국산 전투기로 만든 비행대대가 창설이 돼서 드디어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네. 우리 전투기가 이름은 지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동물? 이거 국민 공모를 했어요. 보라매라고. 어디서요? 네. 네, 보라매. 보라매. 보라매는 어린 매라는 뜻이에요. 어린 매. 어린 매. 그런데 뭐 전투기 하면 어린 매라 그러면 좀 어울리진 않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몽골에서 사냥꾼들이 매를 길들이잖아요. 그럴 때 큰 매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길들여야 사냥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전투기가 앞으로 더욱더 미래 전투기로 진화하고 발전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공군이 아주 아껴둔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보람에 사실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 동네 보라매 공원. 같은 뜻입니다. 거기가 옛날 공군본부가 있던 그 자리예요. 맞아요. 공부사관학교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 연관이 또 있긴 하네요. 네. 그 이름을 보면 이 사업명이 또 있었잖아요. 네. 뭔가 KFX라는 이름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이름은 어떤 뜻인 건가요? 그건 개발할 때 명칭입니다. KF에서 K는 이제 코리아, 우리 전투기라는 뜻이겠고요. F는 파이터, 전투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X라는 뜻은 차기 전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당시에는 아직 안 나왔던 비행기니까 이것이 우리의 다음 전투기다 이런 뜻으로 X자가 붙는데 이제 시제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이제 비행기 형상이 구체적인 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 전투기가 아니라 현재 전투기가 되는 거니까 X자는 빠져나가고 이제부터 KF-21로 그 명칭이 넘버가 부여된 겁니다. 21년도에 나와서 21. 그렇죠. 이거 사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엄청 쉬워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 전투기 사업에는 뭐 예산이라든지 지금 사용된 비용들이 많겠네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근 한 20조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비가 8조 9천억 원. 그다음에 양산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투기를 이제 조립 라인에서 찍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양산이라 그럽니다. 대량 생산한다는 건데 이것을 120대까지 저희가 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한 12조 원가량. 예, 이렇게 하면은 전부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어떤 당군 일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기 도입 사업. 선생님, 그러면 이 개발 계획 20조가 넘게 들고 기술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느 기업이 개발을 했나요? 이것은 한국우주항공 저기 KAI, 카이라고도 해요. 예, 경남 사천에 있는 회사가 이 개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가 개발을 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장이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상장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어요? 예. 있어요 또 혹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양산도 거기서 하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 그 조립 공장이 다 지어져 있어요. 좋은 정보네요. 네, 저희 이런 정보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신다고. 그렇죠. 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비행기 최초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아예 뭐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조립은 한 경험은 있습니다. 과거에 F5 제공호라든가 F16을 조립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저기 미국 비행기를 국내에서 조립을 해본 거예요. 그때는 나사못 박을 줄도 몰랐어요. 평면에 나사못 박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공면에 90도 직각으로 나사못 박는데 3년 걸렸어요.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기술을 쌓아 올려서 드디어 국내에서 항공기를 만드는데 KT-1 요거는 기본 훈련기.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이제 가장 초보적인 훈련을 하는 그 훈련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 T-50이 이게 해외 수출까지 한 우리나라의 명품 훈련기입니다. 요것을 개조한 게 FA-50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기에다 무장 기능을 탑재하면 이것이 실전에서 그 낮은 수준의 공격 기능까지는 가능해요. 임무 수행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T-50과 FA-50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이번에 KF-21 보람에 도전했다. 듣고 보니까 더 저게 가슴 뿌듯한 일이네요. 보람에 나온 게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남들도 꿈꾸기조차 힘든 이런 국산 전투기를 왜 개발해야 되는 건가?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건 좀 군대 갔다 오신 남성 패널들이 좀 대답하기. 종혁 씨? 네. 그래도 뭐 이제 뭐 국방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의 그 안전을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국방하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외국에서 사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외국에서 사면 너무 비싸고 사고 싶을 때 팔지도 않을 거고. 네. 더 좋은 거 나와도 우리 안 주고 자기 먼저 쓰고. 더 이쁜 비행기 하고 싶어서? 코미디. 아니, 슈퍼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돈도 많이 들고 우리 마음대로 써먹지도 못해요. 맞아요. 우선은 전투기 가격 한번 보실까요? 전투기 얼마입니까? 안 돼. 하나 사시죠. F-15. 400억 원. 한 대요? 한 대? 한 대입니다. 지금 한 대 얘기하는 거예요. 87년도에 400억 원이요? 네, 맞습니다. 얼마야? 지금 돈으로 얼마야? 40년 전. 묶어서 하면 좀 안 깎아줍니까? F-15 1,000억 원. 1,000억 원. 예. 1,000억 원이죠. 아까 F-16보다 훨씬 비싸죠? 예, 요거는 뭐 엔진도 2개고 또 고성능이고 기체가 커요. 진보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F-15 거의 1,000억 원. 자, 우리가 도입한 F-35A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1,200억 원. 와. 저 F-35가 우리나라가 샀다면 저걸 몇 대를 들어오게 되나 이번에? 지금 40대입니다. 40대요? 4일은 4, 4, 2, 7조 8천억 원에다가 예, 다른 또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7조요? 그냥 단수 곱하기 하는 게 아니군요, 여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이게 정비와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무장이 들어가는데 이 가격 다 별도입니다. 이 전투기의 운영 비용이 전투기 도입비의 2 내지 3배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대당 2,500억 원의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 제일 비싼 게 미사일이에요. 또 조종사 뭐 기름값 조종사요? 조종사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이런 비용은 전부 별도라는 거예요. 전부 별도예요. 이 비행기가 1시간당 비행하는 비용이 3만 달러입니다. 1시간에 3천만. 떠서 1시간 가는데 3만 달러. 연비가 안 좋군요. 진짜 연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스텔스기예요. 스텔스기는 정비를 자주 해줘야 돼요. 이 스텔스 도료, 특수 페인트가 있거든요. 이걸 자주 칠해줘야 되는데 요거 다 미국에서 돈 받고 해줘요. 비싸겠네요. 그 외에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달리거든요. 이것도 외국으로 떠나가는 돈이죠. 이거 그러면 한두 개 사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은 얼마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F-15의 경우에 네. 슬래미알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이 달리거든요. 한 발당 20억 원. 20억 원이요? 예, 한 발에요? 한 발. 한발. 그런데 한 대당 두 발을 달죠. 아, 양쪽에? 양옆에. 예, 그러면 40억 원이죠. 두 발씩 60대가 달고 한 번 작전을 했다 그러면 공대지 미사일로 2,400억 원을 허공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1,200억 원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오히려 지출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프린터 값 싸게 주고
토너 팔아서 돈 버는 이런 그 방식으로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미국이 우리한테 파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다. 이해가 확 됩니다. 아니, 약간, 1,200억이 지금 싼 프린트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주고. 네. 지금 전투기 가격이 정말 너무 천정부진데 물가가 상승하면 혹시 뭐 더 오르는 건 아니겠죠? 예, 그 현대 전투기가 이제 그 극한의 기계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기술적 차이로도 엄청난 우세를 상대방한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첨단 하다 보니까 이 전투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과거 1920년대 비행기에서 이 가격 상승 그래프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단위가 2배, 3배, 4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예요. 그러네요. 네,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극단적으로 치솟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일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그게 10배 단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기 옛날 비행기는 거의 공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네요. 미래 전투기가 현 추세대로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가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투기 또는 군용기가 뭘 것 같습니까? 아까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아닐까요? 네, F-35, F-22 이런 것도 있지만은 B-2 폭격기가 대당 가격이 2조 원에 육박. 2조요? 2조 원에 육박. 2조요? 뭘로 어떻게 만드는 생겼길래? 아니 어떤 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그건가요? 쌤? 예. 이렇게? 미국을 뭐 국방부 그 펜타곤이라고 그 천조국이라고 하죠. 실제 천조의 예산을 쓴다는 얘기인데 올해 예산은 한 84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그래서 천조국 하는 거예요? 미국.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천조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꼬는 한번 그 말이 나왔는데 그 로키드 마틴의 어거스틴이라는 CEO가 네. 현 추세대로 전투기 가격이 상승이 되면 네. 2054년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다 털어넣어도 전투기 하나밖에 못 살 거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상승한다. 이건 약간의 어떤 비유지만은 또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온 역사에 보면은 과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아니, 근데 쌤, 그 가격이 너무 비싼데 뭐 많이 사면 좀 깎아주고 뭐 좀 친하면 깎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골이면 할인해주고. 1+1. 사실은 원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아파트 뭐 원가 게 검증 값이겠네요. 뭐, 예. 그랬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이 많아서예요. 우리는 그 전투기를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성능을 또 요구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가격은 계속 불어나겠죠. 옵션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한번 개발했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파는가에 따라 성능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차 구입할 때도 옵션 듯이 나는 이런 옵션을 해줘 그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옵션을 갖춰서. 그렇습니다. 예. 주문 제작이구나. 비싸네. 우리나라는 풀옵션을 좋아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안보 수요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성능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가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됩니다. 완전 옛날 거고. 무스탕이죠. 그 한국 전쟁 때 미국에서부터 들여온 전투기. 정말 영화에 나오는 예, 그다음에 70년대 자주국방 시대에 우리 영공을 책임진 F4, F5, 팬텀기 제공호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전투기 사업이 저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해가지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도입한 F-16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이 시작된 F-35. 이렇게 미국에 계속 의존을 해왔던 것이죠. 전투기 보유 기준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예, 이번에 F-35는 40대가 지금 일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40대를
계속 채우는 전투기고 예정. 예, F-15K 60대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성능 전투기고 네. 이제 F-16부터는 조금 성능이 낮은 작은 비행기들이죠. 요게 F-16 140대. 그다음에 T-50 훈련기를 공격기로 개조한 FA-50이 60대가 있고요. 요거를 합치면 300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F4, F5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뭐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형 국산 전투기를 만약에 생산하게 되고 배치하면 저 비행기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그럼 비행기가 사라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라지면 어떻게 사라져요? 뭐 예, 폐기해 버리는 거죠. 폐기요? 예, 도태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딴 나라에 팔던가. 채소 마켓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저렴하게 합니다. 얼마에 그래서 채소 중고가게 마켓. 20억? 월드 채소 마켓에다 올려가지고. 예, 뭐 그러니까 고철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지만은 사실상 전투기로서의 이제 기능은 상실했다. 예, 더 이상 현대전장에서는 쓸 수 없는 전투기다. 그러네요. 이것이고요. 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런 시급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투기를 통해서 앞으로 의뢰 위치를 이제는 벗어나잖아. 그래요, 맞아요. 어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니들 업그레이드 해. 안 해? 그러면 다음번에는 없어. 이렇게 협박하면 어떡하죠? 이번에 부품도 갈고 그다음에 성능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있다. 들어와. 그런데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번에 성능 개량 기회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기를 수입하면은 그 운영 과정 전체가 종속됩니다. 전체가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15를 아까 우리가 60대 도입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할 게 많아요. 그런데 대당 1,000억 원에 도입한 비행기에 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을 900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900억. 도입비하고 비슷해요. 아니, 새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2배 거의 반값을 받아. 네. 차라리 새로 사겠네요. 휴대전화 항상 그러니까. 고칠 때 딜레마잖아요. 이 돈 주고 할 거면 새로 사고 만다. 그 정도 수준이네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성능 개량하려면 5조 원이 드는데 너무 많다. 안 한다 이러니까 깎아주겠다. 뭐 한 30% 깎아줄 테니까 그 대신에 미국 전투기 더 사. 그래가지고 F-15 EX 새로운 어떤 그 개량된 버전입니다. 이것도 한 20대 정도 더 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달이죠. 좀 괜찮으셨습니까? 영화에 그런 역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런 영화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삥 뜯고. 아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F-35의 경우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시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F-35 기지에서 아예 지키는데 누구도 와서 내부를 못 보게 합니다. 공군 총장이 우리 전투기를 돈 주고 샀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죠? 그러니까 무슨 보안각설스래. 본 걸 누설하지 말고 뭐 좀. 내가 내 비행기 보는데. 돈 주고 그런 다음에 했는데 너무하네. 그 왜 조종석 보려면 이래 사다리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올라가서 봐야 된대. 못 본대. 응? 그런 거 공군 총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기술 노출된다고 다 차단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디 이렇게 센서가 하나 있는데 벌레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러면 나사몸 몇 개는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리는 순간 미국이 합니다. 돌리는 순간 미국이 합니다. 여기에 전자 태그가 다 돼 있어가지고 뜯어보는 거 금지, 만지는 거 금지, 보는 거 금지. 기술 유출 절대 막는 건가요? 철저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기는 샀는데 이게 뭐 저기 운영하려면 깝깝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돈 주고 산 거 이거 자동차로 치면 그 본니트도 한번 못 열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차인데. 본네트 못 열어보죠. 이제 기가 막히다 못해서 빈정에 삼으려고 해요. 예. 너무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인가된 인원이 정해진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쓸데없이 뭐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서러워. 예. 그래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 있는 겁니다. 국산 전투기를 만든 회사가 옆에 있으면 바로 와서 애프터 서비스가 내가 생산해봤으니까 고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장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미리 좀 자체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뭐 돈과 기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미국 전투기에 너무 의존하고 중독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뒤늦게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죠. 근데 미국 전투기가 제일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미국 전투기만 수입을 할까요? 왜 미국 전투기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가끔 유럽 전투기도 사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미국이 미국 전투기를 갖고 압박을 해들어온 중요한 논리는 한미 합동작전을 하려면은 같은 무기 체계를 써야 서로 간의 그 호환성, 그다음에 운용성이 보장된다 이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이라는 논리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요. 이 이야기는 외국 전투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유럽제 전투기를 한국이 샀어? 거기에 미국 미사일은 못 들어가. 안 팔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너무 아니냐고. 유럽 전투기 갖고 한국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호 운용성 논리에 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전투기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기를 우리가 만든 무기, 우리 스스로 국산화한 무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전략, 전법, 방법을 개발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이런 게 이제 자주 국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산 전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꼭지점에 위에 올라있는 정점에 있는 무기고 여기서부터 국산화가 시작된다면 자주 국방의 토대가 전 무기 체계 분야로 확산이 돼서 이제는 우리도 중견 국가의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투기를 잘 개발을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 수만 있을 정도 기술을 만든다면 진짜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우선 우리 전투기를 제대로 쓰고 장차 해외에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전투기 개발의 숨은 뜻입니다. 야금야금해서라도 우리 전투기 만들어서 우리도 수출하고 서러운 값을 안 당하고 내 힘을 좀 길러야겠다. 조금씩 길러야 돼.